친구들 안녕하세요. 스카이에듀 한경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김종길의 성탄제라는 작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지 먼저 선생님과 같이 정리해보고 본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성탄제가 갖고 있는 제목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성탄제를 통하여서 화자가 어떠한 내용을 주제를 전달하고자 하는가? 자, 당연히 그죠? 파악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 작품에서 화자의 어떤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그때의 그리웠던 것들이 사라진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그 과거의 것에 대해서 그리움을 심화시키는 정서가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어린 시절의 것과 현실의 것을 서로 대조하는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어린 시절에서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 그리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현실에서는 사라진 것은 무엇인가? 자, 같이 정리해 볼 거고요. 화자의 정서를 표현함에 있어서 자, 이미지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 감각적인 이미지들을 어느 부분에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화자의 뭐 정서 내지는 분위기 이런 것들을 끌어내려고 하는가에 대한 효과도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 작품은 어린 시절에 내가 아팠을 때 부모님께서 나의 옆을 지켜주시고 밤잠을 자지 않고 지켜주셨던 그때의 그 아버지의 뭐 어머니의 사랑을 한 번 정도 느낀 적이 있을 텐데 그때를 조금 떠올리면서 한번 보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어두운 방 안에 빨간 숯불이 피고 자, 어둡다. 자, 어둠의 이미지죠. 그리고 빨간 밝음의 이미지죠. 자, 그래서 이 어둡다, 밝다, 시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색채 대비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 이 어둠의 이미지는 죽음의 이미지를 상기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빨간은 생명의 이미지를 나타냅니다. 자, 이렇게 서로 대조되는 그 이미지들을 나열을 하니까 조금 더 선명한 효과가 나타나죠. 자, 이 방 안의 모습을 통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금 나타내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면 보시면 이러한 공간에서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애처로이 잦아드는 어린 목숨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어린 목숨은 어린 시절의 화자를 의미하죠. 어린 시절의 화자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손주가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잦아드는 목숨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라는 것을 소멸 이미지, 하강 이미지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죠. 자, 그래서 굉장히 화자가 위급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1년과 2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윽고 눈속을 자 이렇게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 눈속을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셨다. 자, 그래서 여기에 눈은 시련과 고통을 감수하면서 아버지가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뭘 갖고 왔어? 약을 갖고 왔죠. 자, 그것은 즉 산수유 열매를 의미하고요. 이 산수유 열매는 아버지의 희생을 감수한 사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그 의미, 그러니까 시어가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약이 나타내는, 즉 산수유 열매가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가 뭔지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오신 그 붉은 산수유 열매. 자, 자식을 살리기 위한 거죠. 자, 여기에서 화자의 감탄이 나왔네. 그래서 감탄사를 사용해서 화자의 정서를 표출했죠. 그래서 이거는 영탄적 어조가 나타난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아버지가 눈을 파헤치고 따오신 자 시련을 극복하고 따오신 산수유 열매, 아버지의 사랑이죠. 근데 희생을 감수한 사랑이네요. 그래서 헌신적인 사랑이라 라고 또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 눈과 붉은, 자, 눈은 흰색의 이미지를 갖고 있죠.
그리고 여기 붉은이라는 색채어가 나타나 있네요. 그래서 흰색과 붉은색의 색채 대비를 통해서 이 산수 열매의 그 생생한 이미지, 그쵸? 자, 생동감 있게, 그리고 훨씬 더 입체적으로, 그쵸? 입체적으로 그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를 나타내죠. 자, 그다음 오연 보시면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자, 여기서 어린 짐승이라는 거는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여기서는 화자가 어린 짐승이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스스로는 그 목숨을 지킬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야. 그리고 짐승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런 짐승 같은 이게 아니라 그냥 목숨만 겨우 부지하고 있는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젊은 아버지, 그럼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이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약을 따왔죠. 자, 그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 왜 서늘해? 그쵸? 눈을 헤치고 따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표현이고요. 이거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거니까 촉각적 이미지겠죠. 자, 그래서 이 서늘한 옷자락을 통해서 내 열로 상기한 볼을 아버지가 부비었다라고 했는데, 자, 이 행동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훨씬 더 화자는 선명하게 각인될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색채 대비, 냉온의 대비죠. 여기서는 냉온의 대비, 감각적 대비, 색채 대비가 아니라 냉온의 대비, 감각적 대비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 더 선명하게 부각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서늘한 옷자락도 아버지의 사랑을 상징한다. 근데 어떤 사랑? 아버지의 희생을 감수한 사랑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금 뒷문을 눈이 치고 있었다. 이건 뭐 과거의 시간으로 봐도 되겠죠. 자, 그날 밤이 어쩌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자, 그날 밤 눈이 내리고 있었고, 그날 밤이 어쩌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자, 그러면 그 당시의 상황이 겨울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 성탄제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 성탄제는 자,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오신 날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 날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야. 근데 뭘 통해서? 그렇죠? 죽을 걸 알고 내려오셨단 말이야. 그래서 그 희생을 통해서 이 인류를 뭐한다?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날인 거죠. 자, 그래서 성탄제의 의미는 희생을 통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화자가 이날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했던 건 뭐 실제적으로 성탄절이었다 였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밤이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버지의 이 사랑을 인류 보편의 사랑, 순수한 사랑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인류 보편의 사랑, 그리고 순수한 사랑으로 승화시킨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나한테는 사랑이라는 건 정말 이런 거야 라는 거를 보여주는 하나의 경험이었던 거죠. 자, 그 다음. 자, 어느새 나도 그때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자, 이 부분부터는 자, 시간의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자, 여기는 현재의 모습이고, 자, 위에 부분은 그럼 뭐야? 자, 화자의 과거를 회상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어느새 나도 그때의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라는 얘기는 자, 시간이 그만큼 흘렀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시간이 지나간 사이에 옛것이랑 거의 찾아볼 길 없는 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옛것.
자, 이 화자가 과거를 떠올림에 있어서 어떤 정서였죠? 자, 아버지의 그 사랑, 그죠? 그러니까 즉 긍정적인 정서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면 이 과거의 것이라는 건 화자에게는 굉장히 소중하고 긍정적인 어떤 그 정서를 끌어내는 그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옛것이랑 거의 찾아볼 길 없는 성탄제래. 가까운 도시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서의 도시는 옛것이 없는, 즉 아버지의 사랑과 같은 것을 느낄 수 없는 도시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현대 사회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인 인식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고, 그럼 뭐가 없기 때문이야? 그렇죠. 아버지와 같은 사랑과 인정이 없는 각박한 사회의 모습으로 인해서 오는 안타까움이겠죠. 자,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리는데, 자, 반가운 그 옛날의 것. 자, 여기서의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은 뭘까? 자, 화자가 옛날을 떠올릴 수 있는 대상이죠. 자, 여기는 눈이죠. 자, 그래서 여기 그 옛날의 것이 가리키는 이 눈이라는 것은 과거를 떠올리는 매개체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의 이 눈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아볼 게 있는데요. 자, 이 화자의 정서를 끌어내는 모든 소재들, 화자의 정서를 부각시키는 모든 소재들을 뭐라고 하냐면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합니다.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합니다. 자, 이 객관적 상관물에는 세 가지 정도의 유형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우리 친구들 감정이입이라고 들어봤을 거야. 그치? 자, 감정이입. 이거는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 화자와 대상의 정서가 일치하는 거죠. 자, 즉 화자의 정서를 대상의 투영함으로써 화자의 정서를 부각시키는 소재, 이것을 감정이입의 대상, 즉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새가 운다. 내가 이별을 했어. 근데 새가 울어. 그러면 나의 정서가 새에게 투영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즉 감정이입의 대상이기도 하고 객관적 상관물의 하나의 소재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거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얘는 뭐냐? 자, 화자와 상황은 동일하나 대상의 정서가 서로 반대야. 상반되는 거죠. 자, 정서가 상반되는 거. 예를 들면, 내가 이별해서 헤어졌어. 그죠? 그래서 이별에 대한 슬픔의 정서를 화자가 드러내고 있는데, 그때에 옆에서 꾀꼬리가 꾀꼬리 한 쌍이 뭐 하고 있어? 즐겁게 놀고 있어. 그럼 어때? 화자의 정서가 부각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꾀꼬리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런 것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 지금 여기에 나오는 눈처럼 화자의 과거의 정서, 지금 아버지를 떠올리는 매개체인 거잖아. 화자의 그리움의 정서를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들, 이런 것도 객관적인 상관물의 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눈은 객관적인 상관물로도 설명할 수 있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자, 그 옛날의 것, 이걸 이제 눈을 보면서 옛날의 아버지와의 그 추억을 떠올리는데, 자, 근데 나는 이미 서러운 30살이야. 자, 나이가 먹어서 서럽다라기보다는 아버지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화자는 서러운 거겠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서러운 거겠죠. 자, 여기에서 화자의 정서가 나타나 있고요. 자, 이런 나의 이마에
불현듯 그때의 아버지의 뭐가 떠올라? 서늘한 옷자락. 자, 촉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는 부분이었죠. 자, 그러니까 그때 그 인상이 너무 강렬했단 말이야. 내가 너무 아픈데 아버지가 추운 그 추위를 견디고 약을 따오시던 게 나에겐 사랑으로 느껴졌던 거죠. 이걸 촉각적인 이미지로 나타낸 거고. 자, 그래서 감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구체화한다, 형상화한다라는 표현도 쓸 수 있겠죠. 자, 이 화자는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것은 자, 눈 속에 따오신 산수유 붉은 아라이, 아버지의 사랑과 생명력이죠. 자, 이것이 나의 혈액 속에 녹아 흐르는 까닭일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이 아직도 나의 마음 속에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추억과 그리움이기도 하고, 아까 앞에서 보면은 뭐야?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도 담겨 있었잖아. 그건 뭐였지? 그렇죠. 예전과 같은 이런 아버지와 같은 순수한 사랑이 어떤 때야? 부재한 때야. 그치? 그러니까 이러한 순수한 사랑은 시대를 지나서도 계속 어떻게 된다? 유지된다. 그러니 이러한 각박한 현실 가운데서 아버지의 사랑이 다시 뭐 했으면 좋겠다? 회복됐으면 좋겠다라는 화자의 소망이 담겨 있는 작품인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좀 쉬운 듯 하면서도 쉽지 않은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에서 나타나는 상징적인 의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이 그 화자의 정서를 나타내고자 했던 그 비유와 이미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친구들이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작품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작품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그리움이고, 이 사랑을 나타내는 소재는 산수유, 열매, 그쵸? 서늘한, 옷자락,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 아버지의 순수한 사랑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이것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사랑은 되게 그 지속력과 영향력도 되게 크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겠죠. 자,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순수한 사랑에 대한 의미를 담은 작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특징 보시면 현재와 과거가 대비되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야기했었죠. 아버지하고의 그 과거의 회상 부분과 그리고 현재의 아버지가 부재한 상태의 나, 그죠? 자, 그래서 그 대비되는 구조를 이루고 있고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리고 색채 대비들 많이 드러났었죠. 자, 눈과 붉은 산수유 열매, 그리고 초반부에서 방의 분위기를 나타낼 때 어둠과 밝음, 그죠? 붉은, 빨간. 자, 여기에서도 색채 대비 잘 나타났었죠. 자, 이걸 통해서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효과가 있다. 자, 그리고 상징적인 시어들 잘 정리해야 된다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작품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볼게요. 시간적으로 과거와 현재가 교차 대조되고 있다. 맞습니까? 그렇죠. 자, 과거의 시간과 현재의 시간으로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 있었고, 자, 과거의 시간은 화자가 그리워하는 시간, 그리고 현재의 시간은 그것이 부재되어 있는 시간이죠. 자, 그래서 교차 대조되고 있다라는 표현 쓸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추상적인 주제, 아버지의 사랑,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어? 붉은 산수유, 그리고 서늘한 옷자락, 감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드러냈죠? 자, 그러니까 맞는 선택지. 그 다음에 색채의 선명한 대조, 이건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그 다음에 시적 화자의 목소리는 회상에 잠겨있다. 과거를 회상했었죠. 그래서 이제 혼자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독백적인 어조를 취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가상적 공간을 설정하여. 여기서 가상적 공간이 있었나? 아니죠. 그치. 화자가 실제로 있었던 공간들이잖아. 체험의 공간들이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드러나 있다라고 보이기도 힘들죠. 자, 그렇기 때문에 5번은 틀린 선택지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심리적 갈등이라고 한다면, 자, 내면적으로 어떤 고민, 그치? 뭔가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 화자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다. 자, 그리움이 나타나고 있지만 고통이라고 보기도 힘들고 심리적 갈등이 드러나 있다라고 보기도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선택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인생에 대한 회고. 그리고 성찰. 자, 인생에 대한 회고라는 건 지난 날을 돌아보고 나의 삶에 대해서 뭐 하는 거야? 반성하고 성찰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이건 회상이 나타나 있지만 회고는 아니죠. 자, 우리 친구들 과거가 나왔으니까 왠지 맞을 것 같아. 회상과 비슷한 단어니까 맞을 것 같아. 라는 우리 친구들이 그냥 눈으로 보고 대충 파악하지 말고 여기서 나타나는 문학 작품에서 나타나는 그런 문학 개념어들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으니까 개념어 공부도 충실하게 해주십시오. 자, 그다음 기억 속 어린 시절의 따스함과 그죠, 아버지와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얘기했었죠. 그리고 현실의 삭막함, 그것이 사라져 있는 도시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선택지는 맞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우리 친구들 전체적으로 그 성탄제라는 작품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반복하고 복습하면서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고 이해하셔서 좋은 성과들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